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정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약을 먹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두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때 이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골 흡수 억제제는 크게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주마브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성분명이고 제품명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다양한 약들이 많아요. 포사맥스라든지 에드본, 알렌포스, 알렌드로 등등등. 데노주맙은 프롤리아 이 약 한 가지로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사로 맞는 약이 있고요. 데노주맙 즉 프롤리아는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골흡수 억제제를 통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데 이 약들은 파골세포, 즉 뼈를 파괴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를 이 기능을 낮춰서 뼈가 덜 파괴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파골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골흡수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뼈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뼈에는 골다공증이 심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어떤 특정 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턱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턱뼈가 이렇게 치아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괴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악골괴사라고 하는데요. 이 턱뼈의 일부가 괴사, 즉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턱뼈에 붙어 있는 치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골괴사는 앞서 말씀드린 고릅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주맙 이 두 가지 약제 모두 악골괴사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좀 더 많이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노주맙도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약골 괴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뭐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치과적 수술을 할 때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발치나 혹은 임플란트가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 특히 골흡수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적 수술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과를 가셔서도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고 있다라는 걸 꼭 알리셔야 되고, 왜냐면 잘못 치과 치료 받았다가 턱뼈가 녹아버리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중이다라는 거를 꼭 치과에 알리시고 적당한 처치 후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시면 이렇게 턱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녹아버렸어요. 괴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괴사가 되면 그 죽은 조직들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붓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턱이 아프다, 턱 통증이나 혹은 치통이 갑작스럽게 생겼다, 그러면 꼭 이 악골 괴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골다공증 약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악골 괴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쪽 대퇴골입니다. 이 대퇴골은 이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몸에서 가장 긴 이 뼈를 말하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이 뼈의 약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대퇴 간부 이 중간 부분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생기고 혹은 이 위쪽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약한 부분이 생겨서 여기서 뼈가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골절들은 전형적으로 다치면서 생기는 그런 골절과는 달라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정형 대퇴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대퇴골 중간 부위인데요.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혹은 정말 살짝 충격만 받았는데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아주 약한 힘에도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골절이 안 되려고 약을 복용한 건데 오히려 골절이 약 때문에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주맙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면은 골절이 되기 직전까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4, 5년 넘게 이 약제를 쓰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이 대퇴골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지 골절이 임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 보통 증상은 이제 허벅지 통증이나 혹은 고관절 쪽 통증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골절이 임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부러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다리에 어떠한 작은 충격이라도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바로 골절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러지진 않았지만 곧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퇴골 안에 굵은 철심을 심어서 이게 부러지더라도 다시 바로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붙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적 수술, 예방적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악골 괴사와 이 비정형 대퇴골절은 고로스 억제제를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심한 부작용이에요. 쓰면 쓸수록 그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악골 괴사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4년 넘게 투약을 했다. 그러면 치과 치료 전에 2개에서 4개월 정도 중단 후에 시술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데노주맙은 프롤리아죠. 그래서 프롤리아는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 썼을 때 그 위험도가 확 올라가고 쭉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중단하고 지켜본 다음에 시술을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이 효약기를 가진 다음에 시술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대퇴골절은 고루스 억제제를 계속 사용하면 위험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효약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정도 다시 쉬고 골다공증이 안 좋아지면 다시 복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비정형 대퇴골절이나 악골괴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효약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골다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사용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정형 대퇴골절이 생겨서 골절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위험한 약을 왜 쓰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약을 지속했을 때 골다공증 골절이 예방되는 확률이 이 비정형 대퇴골절이 발생하는 위험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증상이 있는 경우 허벅지 쪽이나 고관절 쪽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하고 있다라는 걸 꼭 알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작용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발생하더라도 되도록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